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태형건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간 이후로 처음으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태형건설이 드디어 감사 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관리 종목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즉 해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리 종목에서 해제되면서 태형건설 주가가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그런 종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상한가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형건설이 자본 잠식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근 1년 만에 태형건설이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종목이 된 것이죠. 지금 태형건설이 작년 연말에 이제 부동산 PF 우발 채무가 이게 급증하면서 도저히 뭐 태형건설 자체적으로는 이걸 막을 수 없어가지고 채권단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을 많이 줬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제 채권단 이제 회의도 열고 채권자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그 채권을 정리하는 스케줄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주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주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워크아웃이 들어가서 1년 동안 자구 노력을 시행하면서 이 채권 빚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태형건설은 그 에코비트, 그 태형건설의 모회사인 TY홀딩스는 에코비트라고 이제 환경업체인데 이게 그 수처리 업체입니다. 이 업체도 이제 그 조단위의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제 매각해서 조단위의 자금으로 이제 부채를 갚고 그랬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그 부동산 PF 쪽에 대한 주의감, 그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태형건설은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과거에 이제 부동산 PF 부실들, 특히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더 나쁘기 때문에 지방의 부동산 PF 사업장들은 진짜 말 그대로 태형건설이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부동산 PF들을 우선 끄는데 이 자금을 사용했고 그러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 근 1년 만에 기업 회생에서 이제 탈피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 종목 해제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태형건설은 워크아웃에 이제 들어가서 자구책을 이제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상 감자를 하고 출자 전환해서 채권단이 갖고 있는 채권들을 자본으로 전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영구채를 발행해서 과거 부채를 끄는데 우선 사용을 했고, 그리고 보유 부동산과 자산들을 매각했습니다. 태형건설 본사 여의도에 있는 그 본사 빌딩도 팔고, 그다음에 에코비트라고 이 수처리에서 아주 알짜배기 회사인데 이것도 매각한 걸로 알려졌죠. 그래서 조단위의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그 돈은 또 먼저 부채를 빌렸던 외국계 그 돈을 갚는 데 먼저 사용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여튼 이 태형건설이 그 모회사인 TY홀딩스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 매각하면서 빚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이 자본 잠식에서 탈피하고 요번에 감사 보고서를 내는 데 있어서 감사 의견 적정을 받은 것이죠. 자, 전체적으로 태형건설은 건설사업부가 가장 큽니다. 특히 이제 토목환경 해가지고 이 수처리하는데 그 뭐 예전에 말했던 구리시의 왕숙천이나 이런 데 이제 이 물에 대한 그러니까 하천 정비나 이런 쪽 사업에서 아주 특화되어 있고 거기에서 꽤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해 실적을 놓고 보면 전체 매출액 외형은 줄어든데 이게 뭐 줄어든 게 딴 거 무엇보다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과거에 벌렸던 부실 사업장들 다 정리하면서 매출 외형은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 외형이 줄었기 때문에 실적도 나쁠 것 같았지만 알고 따지고 보면 요번에 그 매출 외형은 줄었지만 거기에 맞게 이제 부실 사업장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그래서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큰 숫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자에서 대규모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단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구 노력을 통해서 부채를 많이 줄임으로써 해서 단기 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보면 TY홀딩스가 최대주주로서 58%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감자를 통해서 과거 부실들 다 떨어내고 그다음에 다른 주주들도 이제 포기한 주식들 다 넘겨받고, 그래서 TY홀딩스가 오히려 예전보다는 그 주주 지분이 거의 배가 늘어난 거죠. 58%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9.45%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이 그리고 11.64%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그리고 또 이제 채권 금융사 중에 이제 대표 채권단이 이제 한국산업은행인데, 이런 지분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소액주들이 갖고 있는 13.20%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유동 주식이 없어서 이 품절주가 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요번에 태형건설이 이제 감사보고를 제출하면서 이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건 말 그대로 정상 기업이 됐다는 소리죠. 그러면 태형건설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인 이 자본 잠식 부분이 해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상 기업이 됐고, 이 관리 종목 그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그 관리 종목 지정된 것이 해제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그런 기업이 외형 쪽으로는 상장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워크아웃 이 채권단 자율 협약에 의한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KB증권이나 NH캐피탈, 키움저축은행 같이 이제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이제 채권이 아닌 주주가 되는 건데요. 이 주주가 된 이 지분은 그 주주가 출자 전환이 되는 날로부터 1년간 보호회수를 하게 됩니다. 보호회수가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시장에 나오지 않는 주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자 전환할 때 출자 전환 주식 주가를 대부분 좀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야만 그 이 주식수가 늘어나는 게 좀 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망가져버린 회사들은 이 그러니까 출자 전환할 때 출자 전환하는 기준 가격이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회사가 보유회수가 풀리고 나서 시장에 팔 때는 그 팔아서 자신들의 채권량보다 더 많은 그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게 되죠.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그 워크아웃이나 이 법정관리 들어가는 회사들이 그 감자나 이런 것 조치를 통해서 그 이후에 그 채권 금융기관들이 출자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제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채권단만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채권단들의 보호회수된 그 이 출자 전환 주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회수가 해제되기 전까지 주가가 꽤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유동 주식이 없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 그러한 현상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까지 그 한 방에 그냥 급등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를 경우에는 채권 금융기관들도 나중에 이제 그 일정 기간이 돼서 보호회수 기간이 끝나고 다시 시장에 주식을 팔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상당한 주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출자 전환, 그러니까 이런 그 워크아웃 와중에 출자 전환을 해서 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이, 그 금융사들이 꽤 짭짤한 재미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매번 이제 그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워크아웃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과거 부실은 이미 이 출자 전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자나 출자 전환을 통해서 이 회사 자체는 클린 컴퍼니가 되는 겁니다. 재무적으로 가장 깨끗한 업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태형건설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중에 그동안 뭐 별 의미 없이 거래되다가 기관 투자 같은 경우 이제 처음으로 이제 18,000주 주식을 사들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유통 가능 주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주식이 한꺼번에 매수 들어오면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날 거래량이 600만 주입니다. 600만 주에 18,000주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주식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없는 상황에서 600만 주가 거래했다는 것은 실제로 유통이 가능한 주식이 씨가 말랐다는 것, 즉 품절주가 됐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태형건설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감자나 이런 걸 통해 손해봤던 것들을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이때 워크아웃 기간 동안 그러니까 감자를 통해서, 무상 감자를 통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 연말에 11월 달부터 이제 이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거래가 재개된다는 건 기존 기관 투자가들이 출자 전환한 주식을 나중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거래를 재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채권 금융단들이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출자 전환한 그 주가보다 높은 가격이 될 때 말 그대로 이제 이 채권을 회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렇게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그 채권에 대한 회수뿐만 아니라 이제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고, 항상 워크아웃 주식에서는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워크아웃 종목들도 관심권에 놓고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태형건설 우선주 같은 경우 우선 자체가 원래 유동성이 없는 주식인데 이게 보통주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봐주시고, 그리고 모회사인 TY홀딩스 같은 경우는 태형건설 기업 회생이 성공할 경우 지난 한 2년 3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하락한 것만큼 다시 또 우상향한 차트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TY홀딩스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이 되신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